Computer Espresso.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의 첫 번째 파트, 구조체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원시적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인트, 뭐 플로우트, 더블,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이 빌트인이죠, 그죠? 데이터 타입 기본 자료형이고, 이것들이 좀 모여가지고 파생된 것들을 파생 자료형 그래요. derived 데이터 타입이에요. 배열은 뭐 여러 개 모인 거죠. 그 다음에 포인터는 조금 또 의미가 다르죠. 주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구조체, 열거체, 공용체 뭐 이런 것들이 파생 자료형인데, 이놈들의 특징은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이에요. User Defined Data Type이에요. 그래서 구조체는 구조체는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struct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요. struct, 그 다음에 employee, 여기에 name tag이에요. 이름표예요. name tag, 이름표예요. 이거 키워드고, struct, 그 다음에 name tag, 그 다음에 opening brace, 그 안에 변수들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름, 피고용인의 이름, 나이, 피부양자 수, 뭐 이렇게 하고, 브레이스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까지가 타입명이에요. 요까지가 타입명, 타입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인트 하듯이 인트 x 할 때 요거에 해당하는 게 struct employee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요 부분은 아까 이름표였고, 그 다음에 연엄을 멤버 변수라고 불러요. 멤버 변수, 멤버 베리어블 혹은 멤버라고 불러요. 이게 구조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멤버가 모여가지고 구조체를 이룬다. 이게 배열하고 좀 다른 점은, 배열은 뭐 ARR 해서 int, ARR10 그러면 요소 10개가 모조리 int죠. same 타입이죠. 근데 구조체는 타입이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이 세 개가. 그 좀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데이터 타입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트 연산자가 있어요. 도트라는 건 점으로 의미해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struct employee 하고 buyer 그랬어요. 요거는 타입명이고, 방금 정의한 타입명이고, 요게 변수명이에요. struct employee가 변수가 아니에요. 이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int num 할 때 int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num에 해당하는 게 buyer다 이거죠.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 전체가 하나의 레코드, 구조체 전체가 하나의 레코드에 해당돼요. 레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성명, 나이, 주소, 뭐 이런 등등 주소, 이런 정보가 하나의 라인을 구성하죠. 한 줄 정보죠. 한 줄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줄 정보가 우리 인공지능이나 우리 이 머신 러닝에 있어서도 한 줄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AI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좌우되죠. 근데 이 한 줄 정보를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의 스트럭처예요. 스트럭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 이게 하나의 레코드예요. 레코드.
그러니까 이게 AI에서 한 줄 정보가 DB에서는 레코드고 C 언어에서는 스트럭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거 하나하나가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 이것도 필드고 그 중에 나이로 찾아 들어가면 이 나이 필드가 요게 키 필드가 되고 이름으로 찾아 들어가면 요게 키 필드가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이 용어들이 있어요. 자, struct employee 요게 타입 선언이에요. 이제 buyer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string copy로 John Lee를 이름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점이 있죠, 점. 요게 도트 연산자예요. 도트 연산자. 그러니까 buyer 변수 중에 점 하면 buyer 변수 중에 멤버 변수가 age다 이거예요. 여기 멤버 변수죠.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 일부다. 그 점이 붙어요. 점. 그래서 는 점 age, 점 dependence 3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걸 도트 연산자 구조체의 멤버 변수의 접근. 그 다음에 이 구조체도 주소를 부여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buyer 변수 점 age의 어드레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요놈이 우선순위가 어드레스 연산자보다 높아요. 따라서 이렇게 쓰면 그냥 이렇게 먹혀요. 이렇게. 그래서 점 연산자는 괄호와 같은 등급이에요. 우리가 이 연산자 우선순위 부여할 때 가로로 묶어버리죠. 근데 점하고 이거는 거의 대등한 연산자, 최상위 등급이죠. 가장 먼저 평가되는 그런 연산자다. 구조체도 포인터를 써요. 우리가 저번에 뭐 배열 설명하고 모든 배열이 포인터로 전락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포인터나 배열이나 막 서로 섞어서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하고 결국 1차원 배열로 전락한다 그랬죠. 전락이 아니고 같은 의미라 그랬죠. 결국 2차원 배열의 정차는 1차원 배열이다. 근데 1차원 배열이 뭐냐 그랬더니 포인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열 그랬더니 문자열은 배열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결국은 배열이나 포인터나 뭐 2차원 배열이나 문자열이나 뭐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뭐 결국은 포인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struct car, my car 그랬어요. 그 다음에 P는 my car라 그랬죠. address of my car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정적 구조체죠. 동적은 뭐냐? 메일록으로 만든 거죠. 메일록. 그래서 저 두 개를 만들고 싶으면 2 곱하기 size of 요게 타입명이죠. 우리가 int 하듯이 struct car까지가 타입명이니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return value를 타입 캐스팅 했죠. struct car의 star, 뭐 int star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p를 그렇게 거기다가 return 주소를 p에다가 할당했죠. 그래서 p는 address of my car 그러면 이게 지금 정적 구조체죠. 정적 구조체. 요거는 말록에 생성된 동적 구조체죠. 동적 구조체는 size of 다음에 struct car 써야 되고 struct car star를 써야 이게 할당이 되는 거죠. 근데 구조체가 커질수록 포인터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구조체끼리는 복사가 가능한데 복사하면은 시간적, 공간적 부담이 많아요. 이게 뭐 구조체가 간단하게 뭐 2kB다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커지면 2MB씩 구조체 하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오버헤드가 있어요. 따라서 포인터가 유리해요. 그래서 함수 줄 시에도 포인터만 넘기면 굉장히 빠르죠. 이건 뭐 4바이트 내지 8바이트니까 금방 넘어가죠. 그래서 읽기만 할 때도 포인터를 전달해요. 되게 포인터를 전달하면 우리가 call by reference 해가지고 그 포인터를 따라가서
원본을 변경할 때 포인터를 넘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읽기만 할 때, 원본 변경 안 하고 리딩만 할 때도 포인터를 넘긴다. 근데 그 경우는 되게 const, struct, cast를 붙이죠. POC 함수에. 이거는 이렇게 뭐가 const냐 하면은 star p가 const라죠. star p. star p는 p가 가리키는 것이 구조체다. 근데 그 구조체가 constant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rrow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점하고 arrow 화살표하고 이게 객체 지향에서도 많이 쓰여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도트 연산자, 이게 arrow 연산자예요. 이렇게 썼어요. P는 address of my car 그랬어요. 그 다음에 star P.2요. 연식이 2018년이다. 이거 올해예요. 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먼저 평가되니까 P.2여 구조체의 멤버 중 P.2여가 가리키는 것 그랬죠. P.2여는 포인터가 아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걸 먼저 평가해야죠. P가 가리키는 구조체 중에 2여 써야죠. P가 가리키는 구조체 중에 2여가 2018이다. 오케이. 이거를 스타 가로 열고 스타 P 가로 닫고 우선순위 때문에 한 다음에 점 이어 하기가 귀찮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타이핑 하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P 화살표 이어. 네,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화살표 기호를 쓸 때는 이 화살표의 왼편에는 반드시 포인터 기호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포인터를 따라가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 중에 멤버 변수인 이어를 의미한다. 이게. 따라서 왼쪽에는 반드시 포인터 변수, 오른쪽에는 멤버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네스티드네. 구조체도 중첩될 수 있어요. 구조끼리. 점이라는 struct point 구조체를 정의했어요. 타입을.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circle, 원을 정의하는데 원은 중심좌표와 반경, radius를 정의하면 되겠죠. 근데 중심의 점이니까 이놈은 다시 struct point예요. 센터 좌표. 그 다음에 radius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struct circle 해서 여기 이제 타임명이고 여기 변수명이죠. cr.radius는 10 그러니까 여기 10이 들어가죠. cr.center.x죠. 왜냐하면 cr이 이 타입이니까 이놈의 멤버 변수인 센터죠. 점 센터. 근데 이 센터가 타입이 struct point니까 이놈 타입이죠. 거기 멤버 변수가 x가 있죠. 그러니까 점 x equal 2. 뭐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이걸 포인터 형태로 바꾸면은 이거를 이걸 이 안에 정의를 해도 돼요. 아예 struct circle 안에. 그러니까 이번엔 이 안에 정의했죠. struct point int x 해놓고 이 타입에 이건 타입이죠. 이 타입에 요거는 variable이죠. variable cptr. 그러니까 cptr은 tr은 요게 star pttr이니까 ptr 포인터죠. 포인터. 그래서 원의 중심점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거죠. 그래 놓고 원도 포인터로 정했어요. CR 원을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CR이 가리키는 것 중에 CPTR이죠. CPTR 역시 포인터니까 포인터 변수니까 이놈이 가리키는 것 중에 X는 2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거를 몇 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조체의 대입. 요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배열끼리는 대입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배열끼리 비교도 불가능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배열 이름 자체가 주소죠. 상수 주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자 전달할 때는 배열 시작 주소를 복사하죠. 배열 이름이죠. 그건 참조 호출 효과를 할 수 있고. 근데 구조체는 조금 특이한 게 대입이 가능해요. 대입하고 대입을 하면 구조체 멤버 값이 복사가 돼요. 이거 call by value죠. value. 값 호출 효과를. 이게 효과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도 효과 면에서 실제로 메커니즘은 C에서는 무조건 값 호출이죠. 값 호출인데 복사되어 들어가는 게 변수 값이냐 아니면 포인터 값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struct point에다가 increment 펑션이에요. 인자가 struct point s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아니죠? 그 다음에 struct point a 점이죠. 점 11 x좌표 y좌표 b, c 그랬어요. b는 a 그랬어요. 이거는 오케이. 왜냐하면 구조체 단위로는 대입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b도 역시 1이 되겠죠. x좌표 y좌표가. 그 다음에 if a equal b 이건 안 돼요.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구조체끼리. 그 다음에 C는 increment A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부른 거죠. increment A 그랬으니까 요 A가 요거죠. 요 놈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S로. 그러니까 인자로 이게 복사되어가는 게 복사라는 건 사실 일종의 대입연산이죠. 인자 전달은 대입연산. 함수한테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은 일종의 우리 어사인먼트다 이거죠. 어사인먼트. 그 조금 재밌는 게 배열끼리는 대입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구조체끼리는 대입이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구조체 안에 배열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구조체 내부에 멤버 변수로서 배열이 있으면 그거는 복사가 되느냐? 배열도 복사돼요. 이건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배열 자체 단위로는 복사가 안 되지만 그 배열이 구조체의 멤버 변수일 경우에는 구조체를 복사하면 같이 복사돼 버려요. 자, 여기 struct person 그랬어요. S1, S2 하고 S2만 John 24, 존이라는 사람인데 24살이다. S1 equal S2 되죠? 구조체끼리니까. 그러면 S1의 name을 찍으면은 S1 점 name을 찍으면 John이라고 찍겠죠. 자, 여기서 if over 20 하고 S1 구조체 주소를 넘겼죠. 즉 포인터를 넘겼죠. 이게 P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P가 가리킨 것의 주소, 멤버 변수인 주소가 20보다 크면 1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돌려주라. 리턴 밸류가 인트 타입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1 혹은 0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부분 안에 이게 0 아니면 예를 들어 1, 10, 34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이거는 true로 간주해요. C에서는 0이면 무조건 false고 어떻게 됐든 이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게 잔이 24세니까 이게 24가 2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true로 들어오겠죠. 1로. 그러면 잔 over 20하고 네임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일종의 예시를 한 거예요. 예시. 여기 스타 P가 컨스트로 받았죠. 변경 P를 따라가서 지금 원본 S1이 변경되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래머가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서 스타 P를 갖다가 건드리면은 컴파일러가 오류 메시지를 내보내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이 스트럭트 펄슨이 굉장히 이 멤버 변수가 많아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 2메가바이트다 이게 뭐 이 안에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까지 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2메가바이트를 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이걸 콜할 때 포인터를 안 넘기고 그냥 S1으로 넘기고 P로 받아버리면 이게 2메가바이트가 카피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 호출을 할 때 인자로 전달한 과정은 우리 대입연사이라고 그랬죠. 복사. 그러면 이게 상당한 시간적인 오버헤드가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읽기만 할 때에도 포인터를 넘기는 게 유리하다. 뭐 그런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